안녕하세요. 오늘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하는가 라는 주제입니다. 제가 오늘 코스피 차트를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라는 관점은 제가 볼 때 여기 보시면 차트 매매를 할 것인가, 여러분들 지금 보면 차트 매매를 할 것인가, 아니면은 차트는 이제 추세 매매인데요, 추세 매매를 할 것인가, 아니면 정말 안전한 매매를 할 것인가,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셔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차트 매매, 추세 매매인데요. 두 번째가 안전 매매입니다. 안전 매수를 할 것인가. 안전 매수를 하면 이 장단점이 다 있어요. 이 두 가지 패턴에서. 추세 매매라고 하는 거는, 저는 추세 매매를 해도 되는 자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떤 자리냐고 보면, 제가 선을 하나 쭉 껐죠. 그리고 지금 나타나 있는 선이 두 개가 있는데요. 다음 배가면 선이 세 개를 이제 넣을 수 있고요.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과거 지표를 보면 주가가 굉장히 낮아진 지점, 이 차트의 흐름상 가장 저점 구간이 이 선에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이게 추세인데요. 여러분들 약간 주식을 좀 아시는 분들은 제가 설명을 안 해도 충분히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관점은 초보자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장기 차트거든요. 이게 이 한국 코스피가 있고 난 뒤에 계속 차트의 흐름을 보면 가장 낮은 저점 구간에 선이 닿았을 때, 맞죠? 주가가 폭등이 나왔다라는 관점을 잘 보시면 되겠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이 보면 어떻게 보면 두 번째로 가장 낮은 지점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로 미국 주식은 지금 46년 정도 만에 가장 낮은 지점을 지금 형성을 하고 있거든요. 단기 파동으로 보면 이렇게 보면 지금이 매수하기가 가장 좋을 수도 있다. 오래 버핏이 말하는 세 번째 조건, 가장 낮은 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잡아라. 그 관점하고 똑같습니다. 안전 매수라는 건 뭐냐면, 제가 이 부분은 조금 이따 굉장히 강하게 길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차트 매수라는 것은 추세 매수로 봤을 때 지금 이 자리 정도 왔을 때는 그냥 눈 감고 매수를 해도 수익이 나는데, 문제는 뭐냐면 굉장히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나누어서 매수를 해야 된다. 어떻게? 분할 매수해야 된다. 분할 매수. 몰라요. 이게 전문가들도 아직 의견이 분분합니다. 지금 당장 다음 달부터 이게 완전히 좋아질 거라고 말을 못해요. 왜 말을 못합니까? 미국이 지금 오늘 보면 10만 명이 넘었어요. 확진자 수가. 코로나 확진자 수가 10만 명이 넘었는데요. 자, 보시면은 이게 지금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죠. 미국이 10만 명이 넘었고, 여기 미국의 문제가 뭐냐면, 가장 심각한 문제는 300만 명에서 350만의 단기 실업자가 생긴다는 겁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죠. 미국도 봉쇄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 봉쇄, 기업 봉쇄, 학교 봉쇄 이런 걸 하다 보니까 300만에서 350만 명의 단기 실업자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따지면 이건 훨씬 더 많은 수치가 될 거고요. 한국도 그 업장을 폐쇄하는 사례가 지금 속출하고 있고요.
그렇죠. 자영업 같은 경우에 아르바이트생을 이제 해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있죠.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뭐 전체적으로 다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럽도 그렇고요.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차트 매수는 지금 당장 매수를 시작하셔도 되는데 절대로 올인하시면 안 됩니다. 왜? 이 문제가 계속 길어지면 어떻게 될까를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 벌써 올인이 들어가셨다고 하면은 적당한 라인에서 현금을 드러내야 된다.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은 현금을 충분히 보유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게 이까지 떨어져서 이렇게 여기도 보시면 요 자리가 요까지 떨어졌다가 몇 달 동안 옆으로 밑으로 더 내려갔다가 그 다음부터 올라갔죠. 문제가 해결되니까. 이때가 언제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면 메르스 사태가 있었어요. 메르스 사태가 여기 폭락을 했다가 상승하려고 하는 시점에서 발생하니까 메르스 사태가 4개월 동안 진행이 됐는데 4개월 이후에 진전이 돼서 후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럼 지금 코로나가 진정 기미가 좀 있냐? 더 확장되고 있죠. 한국은 잡았고 중국도 잡은 것 같고 뭐 지금 잡힌 국가가 4개입니다. 싱가포르 그리고 대만, 한국, 중국 정도입니다. 근데 중국은 가짜 뉴스일 수도 있다 뭐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잡히면 이렇게 다시 급등이 나올 겁니다. 이걸 보고 차트 매수를 하시더라도 안전하게 매수를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분할 매수를 몇 개월 동안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미국처럼 300에서 350만 원의 단기 실업자가 발생되면 그 다음부터가 이제 문제인데요. 그 다음부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코바 상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건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바가 장기화가 되면 굉장히 큰 문제가 생겨요. 첫 번째 보시면 대규모 단기 실업자 문제 G20에서 6천조 풀어서 이걸 막겠다라고 했죠. 해서 이제 주가가 좀 올라가긴 했는데요. 이게 자 좀비 기업 연쇄 보도가 일어나고 금융권 연쇄 도산이 일어나고 이렇게 됐을 때 자, 이게 계속 길어지면 이걸 막겠다고 하는 거지만 자 5월 달에서 7월 달을 넘어가는 순간 요거는 5월 달에서 7월 달까지 잡지 못하면은 큰일 날 수 있습니다. 큰일 날 수가 있어요. 이걸 못 잡으면 그 다음 단계는 부동산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붕괴가 돼요. 자산이 일반인들의 자산, 기업 자산이 전부가 붕괴가 되면 금융권에 나타나 있는 그 대출 자산 있죠. 그 장부상의 자산이 다 붕괴가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강제 변제 같은 걸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제 대출 회수를 한다. 금융권이 도산을 안 되려고 하면 대규모 자산 붕괴가 계속 일어나겠죠. 그럼 대공황이 일어나고 장기 침체로 들어가는 겁니다. 대공황 장기 침체는 몇 년 안에 해결되지 않아요. 20년, 30년 동안 갑니다. 그리고 10명 중에 7명에서 9명이 실업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탄탄한 기업이라도 뭐 삼성전자도 대규모 해고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걸 막기 위해서 벌써 6천조를 풀겠다고 했는데 이게 5월달, 7월달까지 탄환입니다. 총알이라고. 5월달 지나서 6월달, 7월달 돼서 증가하는 추세가 증가라는 거는 이렇게 돼서 확산 감소 추세가 있고 사망자 수도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된다. 이러면은 이거는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그러면 2단계로 가버리는 겁니다. 지금 한국이 지금 전 세계에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게 이건 지금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도 이렇게 되고 있죠. 확진자 수가 그걸 믿고 한국식으로 하겠다고 하는 국가들이 지금 80개국이 넘어요. 그렇게 봤을 때 잡을 수는 있지만 유럽이나 미국인들이나 일본인들 보면 지금 뭐
일본 같은 경우에 저는 제가 참 보고 놀랐는데요. 아베 총리 와이프 있죠. 이분은 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며칠 전에 그 벚꽃 축제를 했잖아요. 도쿄에. 벚꽃 축제를 하면서 마스크도 안 끼고 같이 나가서 국민들하고 휘락하면서 놀고 있더라고. 근데 그 어린애들까지 다 데리고 나와서 하는데 마스크를 낀 사람이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각국 정부가 이런 걸 계속 방치하고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 지금 왕세자 찰스 왕세자도 지금 걸렸고 영국 총리도 걸렸죠. 확진자가 됐는데요. 이게 되기 전까지 그냥 무방비 상태로 방치를 해놨다는 겁니다. 지금 미국도 방치를 했다가 갑자기 돌연 이틀 전부터 야 이건 안 되겠다. 뉴욕이 완전히 무너졌잖아 지금.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부터 막 부랴 그 도시를 봉쇄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이탈리아는 완전히 아작 나고 있고 스페인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뭐 한국식도 안 되고 이미 골든타임을 놓쳤기 때문에 뭐 그런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이게 5월달, 7월달에 잡히냐 안 잡히냐의 저울질은 여러분들이 도박으로 하시면 될 상황이 아니다는 겁니다. 5월, 7월 달에도 안 잡히면 어떡할 거냐. 그래서 그러니까 일단은 4월 20일 제 생각에는 4월 20일 정도까지는 1차 매수를 하시고 자 안전 매수와 차트 매수를 같이 하셔야 되는데 4월 20일부터 4월 20일부터 5월 10일까지 1차 매수 지금부터 여기까지 1차 매수를 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단계 상황을 좀 지켜보시고 안전성이 있으면은 계속 그 뒤에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요 뒤에 총알을 이제 현금을 보유해야 된다. 뭐 보유하는 방법은 30%에서 50%인데요. 자, 여기까지 1차 매수를 해서 진정이 될 것 같으면 주가가 약간 오르겠죠. 그러면은 그 스탑로스 같은 거를 정확하게 걸어서 수익 실현 아니면 본전가 지키는 매수를 하면서 현금은 30% 남겼을 때는 수익이 발생한 사람들 50%인 경우 수익이 안 생기고 계속 마이너스다. 그럼 50% 현금을 비축을 해 두셔야 된다. 이 4월 22일하고 5월 10일 사이가 어떤 사건이 있냐면 무슨 문제가 있으니까 제가 이때를 기간을 딱 지정을 해놨겠죠.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 실적 발표가 있죠. 전 세계적으로 공통입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기업의 실적부터 해서 네 가지 경제 지표에 대한 결과치가 나옵니다. 발표가 돼요. 4월 초부터 해서 4월 20일, 5월 10일까지 이게 전체적으로 나오는데요. 이때 굉장히 심각한 수치가 발표가 될 가능성이 거의 90%입니다. 99%일 수도 있어요. 실적이 굉장히 안 좋게 나올 겁니다. 근데 이때 되면 한 번 더 과락할 수 있어요. 과락이라는 게 뭐예요? 갑자기 잘 가다가 이렇게 가다가 하다가 이렇게 뚝 떨어지는 버리는 요런 지점이 나올 수 있어요. 이런 지점.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 잡혔다 그러면 미국이 잡히면 게임이 끝날 가능성이 있어요. 영국이 제일 위험한 것 같은데 영국하고 일본이 가장 위험해 보입니다. 미국만 잡으면 이렇게 주가가 다시 이렇게 반등이 나올 겁니다. 크게. 일본, 영국 그냥 버리는 거죠. 전 세계가.
그 걔네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자, 다른 국가들이 다 이제 안정성이 되면 영국하고 일본을 도와주러 가겠죠. 뭐 그 일단은 미국이 잡혀야 됩니다. 미국이 잡히면 주가는 여기서 흔들리더라도 몇 달 사이에 반등이 그 뒤에는 큰 반등이 나올 겁니다. 그럼 지금은 투자를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전부 다 자기 자국의 시스템 갖고 다 막아냈잖아요. 막아냈고 승리로 이끌었잖아. 저는 그걸 믿습니다. 믿는데 이게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너무 과잉 배팅하지 마라. 다른 위험성이 굉장히 큰 게 많기 때문에 이 정도로 이제 안전 매수도 필요하다는 거죠. 차트 매수도 필요하지만 안전 매수도 필요하다. 다시 아까 그 부분을 가서 말씀드리면 이게 안 잡히면 전 세계적으로 안 잡히면 부동산 시장 붕괴, 대규모 자산 붕괴, 대공황까지 갑니다. 미국이 안 잡히면요. 그러면 한국에도 영향이 한국이 잡히더라도 한국까지 전부 다 영향이 오죠. 한국은 수출 국가잖아요. 그런 거 다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뭐 이렇게 쉽게 판단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복합적인 문제 그리고 장기화됐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관점을 다 보셔야 되는데 너무 피상적으로 투자를 하시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중단기거나 단기 매도가 더 유리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하시고 자기 평단가의 개념을 딱 표시하시고 그리고 다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이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지점이잖아요. 이 지점과 이 지점 사이에 이게 뚫릴 수도 있어요. 미국이 정말 안 좋으면 이걸 뚫고 내려가서 여기 뭐 어떤 저도 이제 800 라인까지도 밀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정말 심각하게 사태가 오면 그런 거 감안해서 매수를 하셔야 된다. 나는 야 1200에서 800 사이가 오면 투자를 하겠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지만 저는 더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800까지 내려오면 이건 대공황까지 가는 거야. 그렇지 않을까요? 대공황까지 갈 위험이 발생하는 거죠. 그때는 주식 투자를 아예 안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공매도나 인버스 쪽 투자를 하시는 게 맞아요. 인버스라는 거죠. 인버스는 단기 투자만 합니다. 몇 주, 며칠, 몇 주, 한 달 정도만. 인버스는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자, 인버스는 이걸 뚫고 내려가려고 하는 대형 악재가 발생했다. 그러면 과감하게 인버스를 사시면 되겠죠. 뭐 그런 관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너무 쉽게 주식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굉장히 위험해요. 하나씩 다 따져보십시오. 어떤 뭐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게 자칫 잘못하면 큰일 날 수 있는 관점이에요. 어떤 분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최저가다 뭐 이렇게 최대 할인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있는데 정말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 잘 확인하고 사시고요. 삼성전자 잠깐 이야기를 하면 제가 한 2분만 얘기하면 삼성전자는 저는 저 같으면 삼성전자 안 삽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지금 포화 시장에 돌입 반도체잖아요. 산업 자체가 반도체는 전기차, 친환경차, 자율주행차의 전장 산업에 그거는 기대감은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미래 지향적으로는 하지만 중국 반도체 굴기 이게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한국 두 개 그냥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를 파는 시장이 몇 군데 있죠. 근데 중국에 그 수출하는 물량이 61%에서 67%예요. 그러면
중국에서 이제 수입 안 받고 한국에서 수입 안 받고 자국에서 자력 갱생하겠다고 공장을 지금 지어서 뭐 돌리는 쪽도 있고 지금 앞으로 2년 안에 50% 30% 계속 줄여가겠다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보는 관점이 아니라 해외 바이어들, 해외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야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이거 정말 힘들겠는데 그래서 지금 이탈하고 있다라고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큰손 입장에서 큰손 입장에는 100조, 200조씩 투자를 하는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 손해보는 장사를 하겠냐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삼성 망하면 망한다. 우리나라 다 망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분들은 이런 위험 때문에 삼성전자에 이제 투자를 하지 않고 있잖아요. 실제로 계속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매도를 하고 있다. 그런 관점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반도체 산업을 버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삼성전자라서 버리는 게 아니라 중국 때문에 보아시장 오르가는 산업이 되니까 결국에는 버린다. LG 디스플레이 전 세계 1위입니다. 디스플레이 부분에서. 근데 주가가 어떻게 됐죠? 주가가 언제부터? 거의 10년 전부터 시작해서 주가는 계속 밑으로 내려가고 있죠. 그런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포스코는 어때요? 계속 내려가고 있죠. 이때 포스코는 이때 반등이 안 나오고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포스코뿐만 아니라 포스코 같은 철강 기업들, 전 세계 철강 기업 다 폭락하고 있고 여기 자동차 기업들은 2015년 현대차만 붕괴되고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자동차 기업들이 주가가 폭락하고 있습니다. 폭락했어요. 왜? 이 뒤에 전기차가 나왔기 때문에 2차 전지 배터리 기업들은 전부 다 폭등했는데요. 얘네들은 다 폭락했습니다. 그런 관점을 한번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오늘 방송은 코바 상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관점 그리고 매수하는 관점을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